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한 원전의 위험이었습니다. 엊그제 고리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의 경고에 뒤따르는 사고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심각한 것은 조직적인 은폐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12분간 완전히 정전됐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정전으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후쿠시마 폭발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위기 순환을 간신히 넘긴 것입니다. 이 정권은 참으로 은폐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원전 사고를 은폐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의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인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것은 피했지만 국민의 신뢰의 노심은 이미 녹아내렸고, 진실과 책임의 노심도 원칙도 녹아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원칙은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MB정부와 새누리당은 항상 신뢰와 원칙과 약속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뢰와 원칙과 책임입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은폐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고 고집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오만이고 무책임에 그칩니다. 발전소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1978년에 건설해서 28년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고치면서 또 고치면서 쓰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의 폭로에 의하면 조속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의 안전 담보, 정부에서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리 원전을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로 놓아두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고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리가 후쿠시마가 될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 거짓말하고 초지일관 굴욕 협상을 하고 초지일관 민생을 다 파탄시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신뢰입니까? 이제는 제발 바꿔주십시오. 신뢰와 원칙, 책임, 약속, 이런 것은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말이 아니라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바뀌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굴욕 협상과 날치기로 탄생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를 축하하는 두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하는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웃고 계셨고 오바마 대통령도 웃고 계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미국 국민들의 박수와 응원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탄식과 농업인들, 축산인들의 신음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업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게 사는 서민들, 그들의 한숨이 있었습니다. 결국 1%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익과 민생을 지켜달라는 99%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에 대한 제1원칙은 국익과 민생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국익이 있습니까?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까? 국익과 민생이 없을 때에는 시대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들은 그것에 맞춰서 정책도 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발효를 중지하고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익을 포기하고 민생을 저버리고 1%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이명박식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국민의 손으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것뿐입니다. 양당이 체결한 한미 FTA를 한 번도 실시해보지 못하고 4년 반 동안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실정된 한미 FTA 이대로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19대 총선을 국민 승리로 만들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민생과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파괴해도 되고 인권은 유린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서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해 또 인권 유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공장 돌리다가 손가락 다친 사람 정도, 산업재해 입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매우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의심을 낳게 합니다.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대에 횡행하던 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원,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 파업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그런데 MB정권과 새누리당, 이 언론사 파업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B정권과 새누리당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파업 사태를 보는 의심의 눈초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FTA가 발효된 이후에 제 지역구인 구로동 골목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아저씨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곧 미국에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가 들어온다는데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골목상권 서민들의 불안에 정직하게 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있겠습니다. (3월 15일은) 부정선거로 정권이 무너진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날짜의 의미와 함께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발효 후 모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지개 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의 한숨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4월 총선을 승리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대선 승리를 통해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저는 수차 국회의원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와 특히 현장 투표 동원 문제를 걱정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하자. 또 후보나 유권자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보도된 중앙 및 지방 일간지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 후보가 5% 후보에 진 민주당 경선. 민주 국민 경선 후폭풍 거세다. 민주 전남 경선 후유증 현실화. 민주 국민 경선 말로만 신발굴. 여도 야도 공천혁명은 없었다. 참으로 참담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후보끼리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특히 사무처에서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불미한 일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만약 그 경우 불미한 사태가 발각되고 현실화될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4.1 총선 구도의 본질은 오직 이명박 정권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또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 또 경제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덤태기를 박근혜 위원장이 나서서 스스로 뒤집어 쓰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요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영선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었다, 이런 발언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박정희 유신 시대의 민주 압살과 인권 유린도 문제지만 그것이 과거의 문제라면 줄투세는 현대판 경제 유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복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감세 복지는 복지를 시장에 종속시키는 가짜 복지에 불과하고 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일관되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차별에 침묵해온 일자리 대책은 위선과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줄푸세는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에 대한 경제 유신 선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줄푸세 철회 없이는 차가운 얼음공학의 유신공제가 부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간에서 비판하고 있는 점에 그 따가운 신란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이 유신소녀대, 촛불소녀의 대결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명숙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짧게 보태겠습니다. 고리 원전의 가동정지는 은폐할 사안이 아닙니다. 원전 가동의 축소, 중단화를 거쳐서 국가 에너지 전략이 탈핵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은폐에 급급하지 말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매몰하지 말고 과감히 발상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트위터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수많은 트위터 의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아프게 한 3월 15일 어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후 재협상을 추진하고 또 불가능하다면 대체협상을 체결해 나가면서 현재 잘못된 나쁜 한미 FTA, 이것이 폐기되어 나가는 합리적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한다, 이런 점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희 최고위원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국민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차가운 민생 한파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 한파, 유가 한파, 전월세 한파, 등록금 한파, 가계부채 한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5대 한파가 대한민국을 여전히 겨울에 가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3년은 똑똑한 칼바람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2월 청년층 실업률은 8.3%입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 4.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이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낮고 저임금 비정규직에 몰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난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자발적 비축중 청년 니트족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졸업 5년 후에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36.5%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고 수준입니다. 절망하는 청년은 정부의 실업 통계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관심 속에서 영아에 취해 떨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새봄의 온기를 전해줄 것을 다짐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고용 응호 할당제 도입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매년 3% 이상 청년을 고용케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년고용 부담급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의 대태, 대한민국이 서 있는 이상 세상, 민주통합당이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월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40%대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61%에도 못 미치고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2.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성별 격차가 여전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